이 여자의 이름은 기무라 사오리, 일본 여자 배구의 레전드 선수이자 자타공인 영원한 캡틴이라고 불리며 무려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일본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일본 여자 배구의 황금시대를 열고 이끌었던 슈퍼스타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아사다 마오에게 그랬듯 그녀에게도 전 일본의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 무대는 기무라 사오리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초특급 선수가 뛰기에는 너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수 본인도 자신과 같은 1986년생이었던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야구의 다르비슈나 AC 밀란에서 뛰고 있던 축구의 혼다 선수 등을 예로 들며 이제 자신도 더 큰 물로 나가 일본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싶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목표했던 무대는 바로 유럽 제1위의 여자 배구 리그가 있는 터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2년 터키 리그로 진출이 결정되었고 이 소식에 전 일본이 기대감에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국민들과 언론들이 유난히 들떠있던 이유는 단지 처음으로 일본인 선수가 세계 최고 여자 배구 리그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오리 선수가 가는 그 터키 리그에는 일본인보다 이미 먼저 진출한 한국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자 배구는 이미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당시 세계 1위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땄으며 프로리그도 1990년도 초에 시작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도 길고 전적도 화려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여자 배구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여자 배구가 출범했고 무엇보다 일본에 비해 자금력이 크게 부족해서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일종의 비인기 마이너 스포츠로 존재하던 조금은 초라한 수준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김연경이라는 어떤 선수가 등장하더니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한국 땅에서 천대받던 그 프로 여자 배구를 대한민국 겨울철 프로 스포츠의 제왕으로 등극시키는가 하면 또 그 모든 흥행의 주인공이었던 김연경 선수는 해외로 진출한 후 거기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연경은 일본 리그에 와서도 뛴 적이 있는데 오자마자 자신의 팀 JT 마블러스를 창단 이래 최초로 우승을 하게 만들어주어 일본 리그의 팬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갑자기 터키 리그로 옮기더니 또 거기에 가서도 자신의 팀 페네르 바흐체가 창단 이래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기량을 발휘합니다. 일본은 기무라 사오리 선수가 그런 김연경을 꺾고 다시 일본 배구의 자존심을 세워줄 적격의 선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내에서는 마치 과거 김연아 대 아사다 마오의 경우처럼 김연경 대 사오리의 라이벌 구도가 아주 당연한 듯 형성되고 있었고 그 라이벌 경쟁의 결말은 아주 당연하게도 사오리 선수의 통쾌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들뜬 일본의 대형 방송국들은 그녀와 함께 동행하여 터키로 출국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담아 일본의 모든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아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우선 일본의 에이스로서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일본 여자 배구의 저력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던 사오리는 자국에서 상대하던 선수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외국 선수들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을 꺾겠다는 그런 엄청난 목표는 고사하고 계약 기간 거의 대부분을 코트가 아닌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시즌 후반부에는 벤치 멤버에도 포함되지 못해 관중석에 앉아서 자기 팀의 경기를 관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함께 동행했던 방송국의 카메라에 담겨 일본어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때 그런 사오리의 눈에 가장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터키 리그를 완전히 장악한 채 코트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한국 선수 김연경이었습니다. 김연경은 단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동양인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던 터키 무대에서 동양인 최초로 팀의 주장이 되는가 하면 정규리그 우승 3회, 파이널 우승 2회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며 동양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 MVP 그리고 터키 리그 MVP를 모두 싹쓸이 해버리며 별 기반도 없던 여자 배구 불모지 한국에서 여기 터키까지 날아와 혼자 그곳을 그냥 씹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그런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사오리는 세계 무대의 벽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자신의 처량한 모습과 또 얼마 전까지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며 꺾어버리겠다던 김연경 선수의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기량 앞에서 기가 질려버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배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올포디움을 달성한 우리 김연아가 그렇듯이 김연경 또한 마치 애완견과 야생의 늑대가 서로 다르듯 애초에 사오리 선수 같은 자기 동네에서 조금 기량이 뛰어난 일반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배구 괴물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그녀가 일본 리그에 가서 자신의 팀을 최초로 우승시켜준 것과 터키 리그에 가서도 그 팀을 또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시켜주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경은 터키 리그 이후 잠시 상하이로 갔는데 또 거기 가서도 자신의 팀이 팀 창단 이래 최초
최초로 우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이나 사업가들도 보면 어쩌다 운빨로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을 반복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배구 선수들 중에서 자신이 가는 팀마다 그 리그의 최고팀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종의 치트키 수준의 실력을 갖춘 선수는 전 세계에 김연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프로 세계에서 선수들의 진짜 가치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들이 받는 돈의 액수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김연경은 전 세계 모든 여자 배구 선수들 중 연봉 1위입니다. 상하이 팀은 그녀가 우승을 시켜준 후 떠나려고 하자 그녀를 잡기 위해 백지 수표까지 제안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연경은 우리 팬들에게도 스타이지만 세계 모든 배구 선수들의 워너비 모델이자 슈퍼스타 아이돌입니다. 국제 경기에서 그녀와 경기를 하고 나면 다들 사인받고 함께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김연경 주변은 콘서트 후 팬들에 둘러싸인 아이돌처럼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나라 팀에게 패배한 일본 여자 배구 대표팀의 에이스 중 한 명이자 앞으로 일본 여자 배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점쳐지고 있는 이시카와 유키 선수의 트위터 프사가 바로 이겁니다. 김연경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그녀에겐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연경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 이유는 받아만 주신다면 정말 큰형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진정한 대인배이기 때문입니다. 터키 무대에 있을 때도 감독은 언론을 통해 김연경은 아마도 청소부와 대통령을 동등하게 대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을 정도로 인성이 훌륭했고, 그 외에도 김연경 선수의 미담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김연경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예가 바로 친정팀인 흥국생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의 연봉이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만 대략 1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비싼 몸값의 선수였는데, 후배들에게 돌아갈 연봉을 더 챙겨주기 위해 자신은 3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상 거의 공짜로 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손흥민이 연봉 10억에 K리그에 와서 뛰어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너와 나는 이제 피를 나눈 형제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와 같은 말을 하는 사장님들은 아주 많지만, 그런 믿음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노력한 결과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게 돼도 실제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를 현금의 형태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사장님은 매우 드뭅니다. 말은 쉽고 돈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어쩌면 자신이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세상에 대략 연 15억 원이 넘는 돈을 단지 후배들 연봉 걱정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건 돈과 같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미 넘어서 저 높은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김연경이 돈이나 어떤 이해타산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이 있은 얼마 후 광복절에 열린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신발에는 커다랗게 대한독립 만세를 그려놓고 경기 시작 전부터 웃음기를 싹 뺀 저승사자 같은 표정으로 일본 선수들을 노려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계산 없이 그저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탄탄한 내면의 중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팀이든 그녀가 주장을 맡는 팀에서는 모두 그녀를 최고의 보스이자 리더로 두말 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저 같은 진정한 상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지난 한일전의 멋진 승리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을 이겼으니 이번 올림픽 할당량은 모두 채우셨습니다만 나머지 보너스 경기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